그날 아침 저는 단순한 경유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도쿄로 향하는 긴 여정의 중간 기착지였죠. 하지만 공항 로비에 발을 들이자마자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취재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공항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프랑스 교환학생 25명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불편함을 호소하더니 순식간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바닥에 주저앉거나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연이어 목격되었죠. 기자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응급 상황보다도 체계적이고 신속했어요. 공항이라는 공간이 순식간에 거대한 응급실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사건 발생 후 정확히 3분이 지나자 공항 곳곳에서 의료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때부터 저의 취재는 단순한 사고 보도를 넘어서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항 내 방송이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관련 구역의 의료진이 출동하였습니다. 패닉 상태가 될 법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중독 사건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건 현장은 겉보기에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 안에는 정교한 질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각 파트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공항 내 의료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의 상태를 신속하게 트리아지하기 시작했죠. 중증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검역소 직원들이 나타나 감염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 조치에 들어갔어요. 3분 후 공항 소방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와서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7분 후에는 인천시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각 기관 간의 연계가 마치 시계태엽처럼 정밀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인상 깊었던 것은 의사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현장 지휘소가 즉석에서 설치되었고 각 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어요. 환자 수, 증상의 심각성, 이송 가능한 병원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통제나 제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장 주변의 질서 유지와 구급차 진입로 확보, 그리고 필요시 통역 지원에 집중하고 있었죠. 한 경찰관은 유창한 영어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진정시키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각 팀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의료진은 치료에, 소방관은 이송에, 경찰은 현장 관리에, 공항 직원은 승객 안내에 각각 집중하면서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뒤에는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훈련 그리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뒷받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오 22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정확히 52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 순간 마지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공항을 떠났습니다. 25명의 프랑스 학생 모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 완료된 것이었어요. 52분. 기자로서 저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시간 측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였거든요. 대형 병원도 아닌 공항에서, 그것도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정도의 신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며 한 구급대원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이런 규모의 집단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데 통상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 훨씬 단축된 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죠. 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사건은 처리까지 4시간이 걸렸고, 파리 샤를드 골공항의 경우에는 언어 장벽과 의료진 부족으로 6시간 넘게 소요됐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52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처리 과정에서의 정확성이었어요. 단순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는 점입니다. 경증 환자 13명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 12명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각각 이송되었죠. 공항 관제탑에서 내려다본 전체 상황은 마치 정교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환자들을 나르고 남은 의료진들은 현장을 신속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일반 승객들의 공항 이용에는 거의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52분이라는 숫자 뒤에는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시스템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대응 체계였죠. 저는 이 숫자가 앞으로 국제적인 위기 대응의 새로운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회복 중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20살에서 22살 사이의 젊은 프랑스 교환학생들이었어요. 이들은 한국에 온 지 겨우 2달 정도 된 상황이었고, 한국어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리 소피라는 21살 학생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공포감을 생생하게 들려줬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밝아진 것은 구급대원들의 대응 방식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앉더니 간단한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해요.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큰 안정감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인 피에르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계속해서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걱정하지 말라며 어깨를 두드려줬다는 것이었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이 충분히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병원에서의 처우였어요. 응급실 직원들은 이미 프랑스어 통역사를 대기시켜놨고 학생들의 보험 처리부터 가족 연락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한 간호사는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프랑스 음식과 비슷한 죽을 특별히 준비해주기도 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공항에서 병원까지, 그리고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환자들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받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프랑스에서 급히 연락을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즉시 영어와 프랑스어로 상황을 설명해드렸고 매일 학생들의 상태를 업데이트해드렸어요. 한 부모님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의료진과 시스템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국제화란 단순히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을 자국민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더 세심하게 보살피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이 학생들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공사의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민호 차장은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대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공항 전체의 리허설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매년 다양한 시나리오의 응급상황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집단 식중독, 화재, 테러, 자연재해까지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그 중에서도 집단 식중독 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검증된 사례였던 것이죠. 위기관리센터의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내 모든 CCTV 화면과 각 기관의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건 당일 이 센터에서는 상황 발생 후 1분 만에 모든 관련 기관에 동시 알림이 발송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기관 협력 시스템이었어요.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인천시, 공항공사, 그리고 각 의료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월 1회 합동회의를 통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김 차장은 컴퓨터 화면을 켜며 사건 당일의 대응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오전 11시 31분 최초 신고 접수부터 오후 12시 22분. 마지막 환자 이송 완료까지 모든 과정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각 팀의 출동 시간, 현장 도착 시간, 처치 내용까지 세세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사후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직후부터 전체 대응 과정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고, 개선점을 찾아 매뉴얼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외국인 환자 대응 시 통역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하는 방안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대응이란 없습니다.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죠. 김 차장의 이 말에서 저는 한국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적 사고였어요. 이런 백스테이지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52분이라는 기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10여 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저는 서구 사회의 위기 대응 방식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시스템의 효율성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곤 했어요.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대응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통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공항 내 다른 승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침착하게 자신들의 일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강제적인 통제나 제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신뢰할 만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었습니다. 공항 측은 상황 발생 10분 만에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30분 간격으로 상황을 업데이트했어요. 추측이나 루머가 퍼질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도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났어요. 이들을 격리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이들이 스스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했죠.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강제로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서 안심이 됐다고요. 이런 접근 방식은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 더욱 세심한 배려를 보였어요. 통역 서비스는 물론이고 프랑스 영사관과의 연락, 가족들에 대한 안내까지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종종 빠른 대응과 개인의 권리를 상충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투명한 과정,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 존중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는 문화적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반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회, 그리고 그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프랑스 대사관에서 공식 감사 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장마크 엘로 대사는 성명서에서 한국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자국에서와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어요. 더욱 의미 깊었던 것은 학생들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리 소피의 어머니인 클레어 듀퐁 씨는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딸이 외국에서 아프다는 소식에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 보내준 상세한 경과 보고서와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를 보고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피에르의 아버지 역시 비슷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학생들 자신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당초 6개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갈 예정이었던 이들 중 5명이 한국어 공부를 더해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마리 소피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시스템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했으니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향은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이어졌어요. 르피가로, 르몽드 등 주요 일간지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위기 대응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르피가로는 한국의 K의료, 효율성과 인간미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심층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의 파급 효과는 한국 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다른 공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전국 의료기관의 표준 모델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가 외국인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는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가 그 나라의 진정한 국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열흘 후 회복한 학생들이 다시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감사 인사를 위해서였죠. 그들이 당시 자신들을 도와준 의료진과 공항 직원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교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며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현장을 떠올려 봅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공항들이 자국을 국가의 관문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화려한 면세점과 최신식 시설들로 방문객들의 첫인상을 좌우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그날의 모습은 단순한 관문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한국과의 진정한 가치와 시스템이 시험받는 무대가 되었어요. 화려한 외관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짜 역량이 그 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로서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 감동적인 현장은 처음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을 자국민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더 세심하게 보살피는 그 마음가짐에 감동받았던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초 단순한 경유지로 생각했던 인천공항이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52분이 떠오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몇 달 후 저는 파리에서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위기 대응 시스템의 미래였어요.
그 자리에서 인천공항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공항 관계자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 독일 공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과 기술에만 집중해 왔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과 시스템의 조화였군요. 프랑스의 한 의료진도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품격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고요. 인천공항에서 보여준 그날의 대응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사회임을 증명했습니다. 공항이 국가의 얼굴이라면 인천공항은 그날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기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